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전일 파월 의장이 5월 FOMC에서 50bp 인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출발했던 미국 증시, 나스닥의 2% 하락과 더불어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파란불로 양시장 출발을 했죠. 하지만 장중에 중국의 상해 조업재개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 들어 시장은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이 매수를 외쳤고 아시아 시장도 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분류되는 보험주는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또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휴림 로봇 등 로봇주들도 강했는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닷새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67,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KB금융을, 기관은 SKI테크와 LG에너지솔루션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종목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주코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락 와우넷 파트너,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박우신 와우넷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 시장 얘기를 조금 나누고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5월 금리 빅스텝 신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한 주를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충원 대표님, 요즘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요즘에 시장을 보면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선물을 또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좀 환율하고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중 같은 경우에는 연내 환율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급등을 하면서 좀 부담감을 많이 갖는 하루였었고요. 요즘에 그냥 시장을 정리를 하면은 일단 대형주는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매 쪽으로 뭐 사료에서 뭐 로봇에서 사료 이렇게 굉장히 좀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간의 좀 포모 현상을 좀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안 하면은 좀 버티기 힘든 시장이 아닐까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순환매가 이뤄지면서 멘탈이 좀 중요한 시장 같아요. 투자 심리도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안 좋았는데요.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는 보험주가 오늘 좀 선방을 해줬고요. 정책 지원 기대감의 로봇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박우신 파트너님은 오늘 테마 정도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봤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과의 어떤 연결고리 내지는 스토리를 짜낼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펀드멘탈에 근간한 밸류에이션 투자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4월달 시장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달 시장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끼 있는 아니면 내지는 뭐 특정 수급들이 좀 매수를 밑에서 좀 많이 해놓고 주가를 들어올리는 펌핑시키는 그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로 치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왜 이게 난이도가 어렵냐면 내 주변에 꼭 내가 산 주식만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 4월 달에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느긋하게 저는 갖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충원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 이 선물 매도가 4월 달에 만계약 이상 매도가 된 적이 3차례가 있었어요. 4월 7일 날 있었고 그리고 15일 날 있었고 오늘 있었습니다. 그럼 앞전 사례 때 지수가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은데 4월 7일 때는 한 2, 3일 정도 추가적인 이제 아랫꼬리를 다는 하락이 나왔다가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4월 15일은 다음날 개파락 이후에 강한 양봉을 띄웠습니다. 저는 다음 주도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아니라 비추세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사실은 개별 종목. 근데 이제 이 개별 종목의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면 조금은 마음을 느긋하게 보고 종목들을 나눠서 일정 부분 이렇게 피킹을 해놓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선물 매도에 있어서 대량 매도가 나온 이후에 그래도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포모 현상도 좀 짚어주셨는데 빠른 순환매다 보니까 또 따라갔다가는 내가 좀 물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뭐 삼성전자 다시 하락했고 대장주는 여전히 힘을 못 쓰는데 소부장주는 탄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락 파트너님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그 작은 종목들을 선침해하려는 전략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 4분기를 보고서 좀 선침해하려는 전략의 대상자가 반도체 소부장이 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최근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강하게 치고 나오는 종목들의 특성이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인 파운드리와 함께하는 종목들, 그리고 심지어 TSMC에도 납품하는 그런 파츠 업체들,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뭐 원익 QNC, BCNC, 뭐 오늘 뭐 GST나 월덱스 이런 것들도 다 그쪽이거든요. 파운드리 쪽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 삼성과 TSMC의 3, 4분기 때 피 튀기는 그 나노 전쟁의 선단 공정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지금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면 3, 4분기 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삼성전자 주가가 간다. 이런 논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주도 섹터가 파운드리 쪽이 될 가능성. 근데 파운드리 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 쪽에서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랑 맞물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침해하려는 전략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친다는 거는 이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여기서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시장이 이제 불안하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석을 깐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바둑을 둘 때. 포석을 까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빅스타, 변절자 파월이 우리를 배신했어요. 예. 참 믿었는데. 근데 딱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인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인플레이션이 가버리면 연준도 세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식시장에 다 녹아져 있어요. 뭐 새롭지도 않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힘을 내고 파월로 돌아올 수 있어요. 변절자에서. 그것도 예상해 봐야 되니까 이미 파월은 변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TSMC와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해서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를 눈여겨보고 있고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종목에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료업체 굉장히 잘 갔어요. 사료업체가 뭐 대표적으로 포모를 느낄 수 있는 지금 대장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충원 대표님? 뭐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사료업체 관련해서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면은 뭐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사료주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순환매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사료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까 요즘에 그냥 하는 얘기가 그냥 한쪽 귀를 닫아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런 치고박는 매매를 할 자신이 없거나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아까 이제 박우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좀 느긋하게 마음을 가져가자. 그리고 이경락 대표님이 좀 포석을 까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 궤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약간 좀 소외감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살까 하고 안 사면은 나중에 보면 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다가 내가 그때 사면 물리는 참 맞아요. 이런 시장이 좀 급박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경락 대표님 말씀처럼 좀 포석 그리고 실적에 내가 가치를 둘 것인가, 투자에 비중을 둘 것인가, 가치주에 비중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일단은 좀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는 뭐 따라가기보다는 느긋하게 마음을 좀 가져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경락 파트너님 한번 다음 주 전략 한번 짜주시죠. 네, 뭐 급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시장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모니터 뽀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급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1 오늘 1250원대까지 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점진적으로 수급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점진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도 다시 $100 내려와가지고 $95 안착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최근에 딜러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던데 아무튼 뭐 5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러시아발 악재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국면 뭐 그런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메나임 인덱스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컨테이너 운임수도 떨어지고 있고 작년까지 이 물류 대란과 어떤 반도체 쪽의 쇼티지가 이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또 최근에 발생했던 지정 안정 리스크도 해소되어 가는 구간이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면 시장은 또 급 반등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는 신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와 다시 분위기 달라지겠죠.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차기 주도주를 미리 선침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쪽 꼭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누워 있으니까 포기하고 다른 거 봐야 돼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렇게 다 포기했을 때 돌아서 나오는 게 또 주도주거든요. 아무튼 IT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은 계속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계속 사셔야 됩니다. 이 투트랙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긴 호흡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니까 다음 주는 오히려 주식을 적극적으로 포트를 새롭게 정리하고 이런 구간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에 약간의 선침의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그리고 리오프닝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럼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콕 종목톡 첫 번째는 은행 업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빅스텝을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금통위에서도 4월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또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은행주를 꼽아주는데 뭐 주가는 좀 묵묵부답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충원 대표님부터 답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뭐 실적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완벽하게 체크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좀 이제 장중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의 단일가의 시세는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10년 국채물 수익률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역전이 됐었죠, 2년물과.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대 지금 도달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런 은행주들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먼저 반응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손해율이 개선된다거나 이제 자산운용 쪽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쪽 이제 손보사들이 일단 가장 좋은 빠른 모습으로 좋은 모습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고 은행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은행 이제 지주 관련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저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이것도 수급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도 오늘 또 1250원대까지 오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손보사보다는 은행주 그리고 지주사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닐까.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은행주를 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좀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 국면이지만 환율 때문에 수급에서 영 힘을 못 받는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근데 수급 흐름을 말씀을 해주신 대로 보자면 그래도 외국인이 우리 금융지주, KB금융 같은 금융주들은 순매수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특이한 점이 카카오뱅크만 소외된 분위기입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은행주보다는 성장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경락 파트너님께 물어볼게요. 여기 세 명 모두에게 카카오뱅크를 금융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다 아니요 이럴 거예요. 네. 여기는 금융주라고 보기엔 그렇고 일단은 카카오뱅크는 너무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적인 수혜주라고 보기에도 어렵죠. 오히려 피해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금융이라는 규제가 많은 이 바닥을 건든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는 안정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안정적인 주식을 또 선호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선호하거든요.
카카오뱅크는 껄끄럽겠죠.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카카오뱅크를 지금 투자해도 되겠냐? 뭐 이런 또 질문도 많이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좀 투자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로는 너무 비싸고 두 번째로는 현 정권과 궁합이 맞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가격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신정부 정책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럼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만의 또 경쟁력에서 차별화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청년 전월세 대출 보니까 10건 중에 6건을 지금 현재 카뱅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이런 것들이 또 플랫폼 경쟁력에 기반한 차별화된 성장 전략이 될 수도 있을까 싶은데 박우신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이제 이슈와 좀 비슷하게 저는 괴를 한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제 넷플릭스도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플랫폼 바탕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카카오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온갖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또 확장을 했던 거고 그중에 또 하나가 카카오뱅크인데 뭐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나이가 좀 어린 연령대가 어린 층에서는 굉장히 친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었네요. 근데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직은 익숙치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은행 업무의 주 고객이 또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또 규모가 더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쪽에 대한 공략을 한번 시니어층을 공략할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앞서 제가 넷플릭스의 예를 드렸지만 과감하게 한쪽은 포기하는 전략이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은 이 플랫폼의 유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즉 유저들한테 어느 정도는 손실을 감내하면서 풀 건 풀고 거기에서 취할 건 취하고 하는 전략을 전 취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사실은 지금 어떤 투자로서의 매력도는 좀 아직은 좀 떨어지지 않나. 확인할 것들이 좀 많다. 그리고 이제 은행으로 봤을 땐 솔직히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잘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 그 청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어떤 회사 차원에서 잘 제시를 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박우신 파트너님이 카뱅에 가서 아이디어를 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격 전략 좀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을 한번 짜주신다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한 4만 얼마 정도 하나요? 근데 카카오뱅크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좀 많이 좀 추세가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43,600원 정도 하네요. 추세가 좀 많이 깨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가 소위 말해서 좀 깨졌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횡보 구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격 조정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 기간 조정이 보통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가격 조정이 완전히 일단락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가격대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때 한번 카카오뱅크의 전반적인 그런 동향들을 파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사실 문제는 이제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야 다른 거 지금 매매하시면 되는데 들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반등할 때 비중을 줄이는 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다면 약간은 또 시간을 투여를 해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각자 입장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고가 대비해서는 반토막 이상 나 있는데 반등 시에는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콕 종목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던 소부장주 가보도록 할게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힘이 없죠. 하지만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저희가 소부장주라고 부르는데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확실성의 그 장세에서 앞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좀 대안적인 투자자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이게 지금 이제 네 종목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다 그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낸드에 들어가는 그 전공정의 필수 소비 부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웨이퍼를 식각하거나 증착할 때 들어가는 뭐 링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뭐 파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고 또 이 기업들의 또 공통점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수요가 그러니까 낸드가 고단화되면 될수록 당연히 이 시가이나 증착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동사의 이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부품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 또 공장이 더 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파츠, 실리콘 카바이드, 뭐 합성 쿼츠다 이런 것도 만드는 기업인데 다 소모품이거든요. 이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거의 풀이에요. 그리고 공장 증설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130조 원을 태워가지고 33조 원이에요. 2030년도까지 파운드리 투자 확대하겠다. 이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봐야 되지 알겠지만 TSMC도 그러니까 나 122조 원 태울 거야. 2년 안에 태울 거야. 지금 서로 막 이제 포카치듯이 서로 막 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수혜 종목들이에요. TSMC에도 들어가고 삼성에도 들어가고 SK하이닉스, DB하이텍, 인텔 다 들어가는 기업들이거든요. 여기에 월덱스라는 기업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섹터가 다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이쪽에서 무슨 큰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 메모리 쪽에서의 낸드 투자 확대 그리고 두 번째 비메모리 쪽에서도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경우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전공정 필수 소비재 쪽 부품주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쪽은 이렇게 움직인다. 선취의 전략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실적을 앞두고 실적 발표 앞두고 먼저 움직인 종목들도 있고 2분기 지금 2분기니까 3분기 4분기 때 이쪽에서 여기랑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공정 필수 소비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실적이 또 좋고 삼전과 TSMC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부장주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경락 대표님은 BCNC 종목을 그중에서도 골라오셨습니다. 올 3월에 상장한 새내기주인데요. 세계 최초로 반도체용 합성 쿼츠 양산과 부품 개발에 성공한 업체입니다. 최근 합성 쿼츠 시장 성장세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합성 쿼츠가 무엇인지 또 성장의 배경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를 자를 때 제가 요즘에 시각 공정 이야기 많이 하는데 반도체를 웨이퍼를 자를 때 링이라는 것을 딱 동그랗게 해서 막아요. 근데 기존에 링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한 10일 정도 딱 쓰다가 작업 반장이 야 가라 깨졌다. 그러면 이제 작업 반장이 딱 갑니다. 그럼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공장 전원 내려야 돼요. 전원 내려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TCK가 딱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실리콘 말고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걸로 합시다. 바꿉시다. 그러니까 15일 쓰다가 바꿔요. 5일을 더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좋은데. 그런데 BCNC라는 기업이 합성 쿼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링을 하나 딱 만들어요. 요거는 20일까지도 버틸 수가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 있어가지고는 또 낸드 고단화의 또 디램 고단화의 수혜주로 또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원래 주 고객사가 DB하이텍, TSMC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만들 때 쓰는 실리콘 부품이나 어떤 합성 파츠, 합성 소재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부품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삼성전자가 2020년도 넘어가면서 너네 거 한번 가져와 봐라 비메모리 쓸 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높은 투자 매력들을 가진 가장 큰 배경은 TSMC가 됐건 뭐 마이크론이 됐건 인텔이 됐건 삼성, SK 하이닉스가 됐건 다 납품할 수 있는 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합성 이 쿼츠 시장에서 세계 최초고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 이거는 명백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합성 쿼츠 시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당연히 동사가 여기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검증받은 기업이니까. 또 하나는 이제 신규 상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보호해서 물량 나올 텐데. 이미 나올 거 다 남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7만 5천 주가 남아있습니다. 7만 5천 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뭐 이런 논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물량 나오면 하루 만에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떤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이제 BCNC 같은 경우는 3월 3일에 이제 상장이 돼서 그간에는 뭐 500 이슈가 이렇게 좀 기사로 뜨기도 했었지만 물량은 이미 다 소진이 됐다. 그리고 뭐 합성 쿼츠의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요 고객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TSMC 그리고 인텔도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글로벌 주요 플레이어들을 포진을 하고 있는데 수요 증가에 따라서 증설도 또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안 쓰던 거잖아요. 뭐
뭐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쓰는 거는 생소해요. 근데 주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제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객사의 요구가 있었겠죠. 그래서 생산 캐파를 지금 계속 늘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게 결은 조금 다르지만 국내 유사 업체가 많잖아요. 뭐 하나 머티리얼즈도 있고 TCK, DNF 등이 있는데 보니까 이 평균 퍼가 14배 정도로 거래 중인데 네. BCNC는 23배 정도로 조금 어휴.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가격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왜 이렇게 먼저 비싸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기술력이 어마무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 카바이드를 뛰어넘는 확성 커치니까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갈 거예요. 지금 멀티플을 뭐 20배, 30배, 저는 이거 50배 줘도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 멀티플을 많이 준 상황에서 실적이 붙기 시작하면서 생산 캐파 증가시키고 실적이 올라가면서 뭐 그때부터 멀티플 15배 이렇게 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것은 성장성은 가장 무서울 거라는 거. 뭐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했고 TCK가 옛날에 10,000원, 20,000원대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20만 원대까지 왔었으니까 TCK가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것을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뛰어들었을 때 10,000원, 20,000원 할 때랑 너무 비슷해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요거 2조도 넘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리 잡으면 또 근데 문제는 특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문제일 텐데 굉장히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는 기업이다. 대어주, 텐베거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 제가 너무 극찬했나요?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투자 매력도가 좀 보일 겁니다. 네. 제가 너무 과대하게 얘기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우선 이제 기업의 가치는 지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이 부분은 약간 체크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행보를 보일까? 요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괜히 또 사채 풀고 뭐 유상증자한다 뭐 이런 문제. 근데 상장하면서 자금 조달은 어느 정도 했을 테니까 그런 부담감은 지금은 없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특허 침해. TCK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실리콘 카바이드의 특허 침해 논란이거든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거를 뺏기기 시작하면 이거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와 관련된 어떤 특허를 계속 유지하는 그 방법에 대한 설정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공장 증설 자금에 대한 이슈, 또 특허 유지에 대한 부분 잘 체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박우신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BCNC요? 네. 최근에 좀 이 BCNC 종목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예, 주가가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또 수급도 최근에 이제 좋게 또 유입이 되고 있어가지고 좋지 않나.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IT에서는 이제 원익QNC라는 종목을 워낙에 또 탑픽으로 보고 있었는데 또 이제 합성 쿼츠라고 하니까 저 역시도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원익QNC도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원익QNC도 TSMC랑 삼성전자 다 납품한 업체예요. 예, 그것도 특성이 있죠. 그래서 잘 네. 가는 거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원익QNC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고 노출도도 크고 뭐 수급도 많이 몰려 있는 종목인데 이 두 개의 종목 중에서 지금 하나 들어가겠다 하면 어떤 종목에 지금 베팅을 하시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네. 원익QNC는 석영 기반의 기술이거든요. 정말 이게 EUV로 이런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EUV로 반도체를 딱 설계해놨는데 이상하게 자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석영을 써가지고 어떻게 잘 가공을 하나 봐요. 석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 원익QNC는 박우신 대표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별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갭이 많이 떴어요. 좀 기다렸다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하. 근데 BCNC는 갭이 없기 때문에 BCNC가 조금 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급상승이 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BCNC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도 모아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우신 파트너님의 종목을 가져가 볼게요. 박우신 파트너님 종목이지만 리오프닝은 좋죠? 네네,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여행을 중심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건강
건강식품, 화장품 시장까지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업계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리오프닝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계속 끝날 줄 알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이 정말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시장에서 좀 반응도 좀 좋았고. 근데 관련주가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 어떤 전략으로 좀 우리가 유효함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보는 시장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과 필수 소비재예요. 제가 보는 키워드는. 그래서 그것과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확실히 저는 지금 시장에서 먹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현재 리오프닝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리오프닝에서 우리가 필수 소비재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는 여성분들에게는 화장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는 의류나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물론 위크 포인트가 있죠.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이제 발목을 잡는 요소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수년 전에 화장품주가 정말 빅사이클이 나왔을 때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화장품주나 이러한 종목들을 보는 게 예전에 수년 전에 그 빅사이클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중에서도 사실은 물론 리오프닝과도 연관은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제 코로나 이후 이게 리오프닝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결국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래도 또 코로나가 걸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체적인 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평소에 면역력을 올리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지금 코로나가 잘 안 걸립니다. 저도 안 걸렸고요. 여기 이경래 대표님도 안 걸리셨어요. 오. 네. 저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랑 밥을 먹어도 안 걸려요. 어머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시죠? 어떤 건강식품을 드세요? 몸에 술을 많이 알코올로 먹어서 소독을 많이 한다? 네.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이제 증대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 완전 바닥에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살짝 지금 머리를 든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가가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라면 결국은 그 안에서 주가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리고 그러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기능식품 얘기는 최근에 거의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 주부터 보고 있는 이제 섹터인데 여러분들도 저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얘기를 한다면 대표주인 이제 콜마 B&H를 저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콜마 B&H는 사실 주식 선물도 있을 정도로 대표주입니다. 대표주인데 우리가 이제 콜마 B&H의 주요 사업이라고 본다면 건강기능식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원료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원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수혜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키워드랑 또 맞다라고 보는데 그 원료 중에서도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6년간 특허권을 갖고 독점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약처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영역이죠. 이 콜마 B&H는 얼마 전에 4월 초에 그 여주를 활용한 혈당 치료제를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5월 달께 저는 좀 기대가 되는 품목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저도 적어왔는데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이용해서 여성용 갱년기 제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백소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주가가 날아가고 급락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라인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게 5월 달에 이제 나오니까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중국 쪽 실적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저효과가 발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봉쇄의 영향도 기저효과가 좀 상쇄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이제 애텀이라고 그 소위 얘기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너무 다 하셔가지고 중간에 잠깐 끊고 갈까요? 예, 그러시죠. 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필수 소비재를 좀 주목을 하시는데 화장품, 의류, 그리고 건강식품 이쪽을 최근에 주목하기 시작하셨다고 언급을 네. 해주셨어요. 면역력과 관련된 건강식품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종목을 콜마 B&H를 갖고 오셨습니다. 시장 경쟁력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일단 4월에 혈당 치료제 출시했고 5월에 출시될 이 여성 갱년기 제품 이제 주목을 해 주셨는데 시장 경쟁력과 함께 점검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나온 그 혈당 치료제는 사실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만 놓고 본다면 뭐 혈당 치료제도 굉장히 수요가 높은 그런 제품군에 속하겠지만 당뇨 치료 시장 규모가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병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 앞서 말씀드린 5월 달에 나오게 될 그러한 그 여성 갱년기용 요 뿌리 추출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좀 하락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두기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사실은 콜마 B&H 하면 애텀이라서 요걸 이제 또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리오프닝 시대 때 네트워크 마케팅도 활발하게 방문 판매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방문 이 판매 부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뭐 콜마 B&H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애터미를 빼놓을 수가 없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방문 판매로 이제 일종의 약간 다단계 업체라고 하죠. 다단계라는 네트워크 말 마케팅으로 써도 할게요. 네, 될까요? 네트워크 이제 네. 마케팅의 애터미가 좀 대표적인 그런 네. 사업자인데 사실 뭐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는 만나서 그쵸, 방문으로 그쵸. 뭐 네. 대면으로 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서 마케팅이 기대가 되고 있고 하지만 또 중국 시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강소콜마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매출이 700억에서 900억으로 200억 뛰기는 했는데 워낙 우리가 기대가 크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미치지 못했다라는 또 예상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언제쯤부터 좀 나올 거다 보시나요? 요거는 저는 약간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이 콜마 B&H라는 회사가 수년 전에 중국 시장에 야심차게 진출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원래 생각하던 컨셉보다 괜찮은 성장률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목을 잡은 거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트렌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봉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연하게 예전처럼 돌아서기는 약간은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기저효과라는 부분을 저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최악은 작년에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분야도 기저효과가 발휘가 됐을 때는 주가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가가 최근 한 6개월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 지금 당장 볼 때는 우리가 추세가 좋고 뭐 매일매일 올라가는 뭐 이러한 종목이 좋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제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바닥을 치고 좋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아무도 안 볼 때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올해 성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모아갈까요? 예, 현재가 기준 분할 매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때마침 적절하게 조정이 나와줘가지고요. 충분히 분할 매수가 현재가 기준부터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존의 그 케어젠이라는 회사가 네. 당뇨로 인해서 주가가 2배 이렇게 뛰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당뇨 치료제인 해모힘이라는 이 제품에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종목이 그렇게 잘 갔으니까 여기서도 좀 당뇨 치료제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네. 주가가 그렇게까지 점프업할 수 있는 시장인가요? 근데 이제 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제 백소라는 단어가 잠깐 언급이 되긴 했지만 그 예전에 내추럴 엔도텍인가요, 그 회사가? 네네. 예, 뭐 난리도 아니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치료제 라인업과 건강기능식품 라인업 자체가 우리가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과거에 한 차례 그런 파동을 겪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해 줄 수 있는 게 뭐 앞서 언급해 주신 뭐 케어젠이나 이런 회사처럼 단기적으로 뭐 2배까지 주가가 이렇게 펌핑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콜마 B&H라는 회사가 이게 주식 선물까지 있을 정도의 이제 큰 규모의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 이제 그런 거를 바라기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충원 대표님이 가져오신
유일 에너테크를 꼽아주셨는데 네. 2차 전지랑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유빈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인 유일 에너테크 아마 좀 흔하게 듣지는 못하셨을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깜짝 실적이나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로 지금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에 좀 훈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의 폐배터리 관련해서 신사업 육성으로 좀 관심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게 지난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이 회사를 평택에 있어서 왕복 200km를 좀 갔다 왔는데 그래도 갔다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회사를 좀 설명을 하면은 일단은 두 가지로 본업은 일단은 2차 전지 이제 노칭 스태킹 장비를 생산하는 장비 업체 그리고 플러스 이제 폐배터리 관련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조립 공정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와인딩 방식과 스태킹 방식이 있는데 와인딩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을 이렇게 말아서 만드는 방식이고 스태킹은 말 그대로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하는 건데 최근에 스태킹 방식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고객사는 SK온이고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건 좀 두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3억 원 규모의 이제 지난해 매출 한 38%에 해당하는 이런 공시가 최근에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폐배터리 산업을 보자면은 저희가 저번에 인터배터리 2022라고 해서 그게 코엑스에서 열렸었는데 우리나라 네로라는 뭐 배터리 3사도 다 왔었는데 그때 가장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따로 이렇게 폐배터리를 전시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 최근에 고려아연 주가가 괜찮은데 고려아연 대표이사도 그때 이제 인터뷰에서 우리도 폐배터리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할 거다. 그리고 IS 동서도 그런 부분들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폐배터리가 이제 최근에 삼성 KPMG에서 얘기가 나온 게 2040년에 시장 규모가 68조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폐배터리에 대한 보고서도 많이 없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폐배터리는 재사용을 뜻하는 리유즈와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링이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대부분 다 리유즈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저는 진짜 기술력은 리사이클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리사이클링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술력이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 게 성일하이텍과 제형텍이라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제 또 공모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성일하이텍이 이제 올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가능할 거고, 그건 제가 유일 에너테크를 말씀드린 이유가 100억 원 규모로 지분 투자를 해서 제형텍의 지분 18%를 취득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지금 리사이클링 관련 업체에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왜 제형텍일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블랙 파우더에서 고순도 탄산 리튬을 추출을 할 때 회수율이 85% 이상입니다. 최근에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뭐 테슬라가 그거를 이제 판가에 전이시키겠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다시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 시장에서는 리유즈, 뭐 NPC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에 굉장히 자금이 많이 쏠리지만 실질적으로 진짜를 본다면 저는 리사이클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일 에너테크 좀 충분히 지금 시점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들로 엮일 수 있지만 일단 본업은 2차 전지 장비 쪽이잖아요. 네. 이쪽 수주 현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수주가 제가 뭐 분기별로 숫자까지는 지금 기억은 좀 안 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 최근에 이 회사 담당자분하고 좀 가끔씩 통화를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게 원래는 2021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니까, 네. 근데 그게 약간 이연된 거거든요. 이게 들어와야 될 게 이제 좀 올해로 이제 미뤄지기 때문에 좀 올해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지난해 그런 숫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 근데 수주 잔고는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접어두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온이 투자하면서 이 부분도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수주 확대로. 네, 수주 확대에 대한 수혜감이 있고 최근에 또 주가가 하락한 거는 약간
좀 이런 좀 저급한 표현을 써서 그래 좀 찌라시 같은 게 많이 돌았었어요. 이게 뭐 이제 M 플러스 같은 또 이제 장비 업체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 좀 물량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는데 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폐배터리 시장이다라고 하면 그냥 폐배터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사용 시장이 있고 재활용 시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주목을 받고 상장이 된 종목은 재사용 업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재활용 업체, 리사이클링 업체를 좀 보고 있는데 유일에너테크는 이제 재형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시장에서는 성일하이텍에 더 관심이 많던데요. 올해 올해 이제 재형택 아직 관심 없지만 또 앞으로 잘 나갈 거니까 네, 오늘 그쵸.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상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 거고 이제 재형택은 아직 그거에 대한 부분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재형택을 투자할 거면은 유일에너테크를 통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 간접 투자가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뭐 수소와 관련된 사업도 지금 영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장비 업체들 뭐 하나기술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수주와 관련돼서 좀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하면은 또 옆에 이경락 대표님이 더 많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와 관련돼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번 아니 저랑 같이 2차 전지 예. 아버지에서 저랑 같이 PNT 네. 뭐 그 대구 옆에 구미 있죠. 네네. PNT 뭐 부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이충원 대표님이랑 많이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충원 대표님께서 기업 탐방 후에 유일테크를 지금 잡으신 거니까 네. 믿음이 가네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 2차 전지 안 보거든요. 네. 2차 전지 아버지가 지금 반도체랑 바람이 나가지고 네. 요즘 보고 있지 그 않다. 예, 갔다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좋은 것 거니까 같다. 예, 좋은 것 같네요. 박우신 파트너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 종목을 실제로 매매를 했을 정도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이제 작년 하반기, 올 초까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안 보다 보니까는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었더라고요. 뭐 자세한 설명 들어서 좋았고요. 네, 뭐 실적 때문에 내려왔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이 회사는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많이들 인식을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은 펀더멘탈로만 본다면 리사이클 쪽에 투자를 해야죠. 근데 시장은 왜 MPC, 영화테크 이런 종목들이 가느냐? 그냥 수급이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장기 개념에서는 잘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 종목을 최근에 좀 봤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여기서 자리 잡는 구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주가 움직임이 나올 때 이 종목이 제일 뒤늦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그런 수급들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그 기간만 지나면 충분히 훨씬 좋아질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일에너테크가 어제 폐배터리주 시세를 같이 받았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21,000원대까지 갔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예. 오늘은 한 2%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럼 가격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실적 추정을 했었을 때는 한 26,600원 정도까지는 그때 산출이 이제 PER에 EPS를 곱했을 때는 좀 산출이 됐었는데 주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뭐 좋은 건 알아. 근데 돈 모이는 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화테크나 MPC 같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약간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트레이딩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이미 자금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 맞고 근데 나는 진짜 중장기적으로 가도 되니까 이 회사의 기술력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회사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 회사는 사실 너무 단기적인 시선으로 볼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뭐 흔히 좀 좋다라고 얘기하는 정배열도 아니고 그리고 네. 그동안은 계속 수급이 없다가 어제 정말 크게 수급이 한번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오늘 또 하락을 했는데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차트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일단은 뭐 요즘에 윗꼬리 달리고 그 다음날 음봉 나오고 또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요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하락을 역배열로 나와 있었던 종목이 올라갈 때는 어차피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기술적 분석의 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 부담스럽지 않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26,000원 보셨는데 그러면 운용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신 건가요? 저는 이 회사를 진짜 기술력 보고 들어가는 건 6개월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6개월 이상은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가져오신 종목들은 대부분 너무나 이제 그 기업이 좋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자 하는 전략들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가면 좋을지 궁금한데 파트너님부터 좀 다음 주 전략 짚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말고요. 긴 호흡을 갖자. 급한 마음 갖지 않고 포트를 구성하는데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올해 3분기, 4분기 때 가장 뜨겁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저 메타버스 플랫폼, 히트 플랫폼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VR, 뭐 AR, XR 게임이 되든 어떤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레벨 3의 본격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맞물릴 수 있는 업체들을 미리 선점하는 거죠.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한 2, 3년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쪽을 이제 지금부터 엄선해가지고 포트의 한 절반 정도는 그쪽을 구축해놓고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나 뭐 낸드 관련된 종목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에 SSD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낸드 수요랑 연결되거든요. 그럼 이쪽 구축해놓고 지금 당장 우리 생활에 큰 변화로 다가오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반을 딱 설정해 놓는 거죠. 이렇게 포트를 새롭게 구성해 놓고 딱 2, 3개월 움직임 보면서 포트를 새롭게 또 재구축하거나 아니면 끌고 가던가 이런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힘들어요, 시장은. 답답하고.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포트를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전략이 다음 주에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충원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짧게 다음 주 전략 짜주시죠. 비교하지 말고 부안해동 이런 거를 안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박우신 파트너님도 한 줄로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큰 그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중에서 또 일부의 자금은 지금 시장이 관심을 갖는 거에 매매라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료? 근데 이게 는 아니고. 아니요, 사료도 포함인데 사료도, 밑에 있는 종목들. 아직 올라가지 않아요. 네, 내용은 좋은데 아직은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은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계속 종목들이 그래서 바뀌거든요. 그러한 순환매를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중장기 전략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인플레이션과 필수 소비재 관련된 단기 전략을 잘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단기 전략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능력이 있어야 좀 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의 하나의 키워드는 조금 긴 호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경란 와운의 파트너,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저희는 숨겨진 톡, 전략 톡톡으로 또 다음 주 월요일 4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토크 그녀들의 종목 콕톡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